안녕하세요. 애저 데브옵스 환경 구축하기 웨비나 진행할 테크데이터 글로벌의 김원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애저상에서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데브옵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에 대한 오버뷰, 애저 인프라 구성, 도커 컨테이너, 쿠버네티즈, 젠킨스를 이용한 CI/CD 여기까지 한번 빠르게 퀵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옵스라고 하는 거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발과 운영의 합성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정보기술 전문가 간의 소통, 협업 및 통합을 강조하는 개발 환경이나 문화를 말한다. 데브옵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 간의 상호 우존적 대응이며 조직이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를 빠른 시간에 개발 및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키워드가 두 개 나와 있죠. 개발 환경이나 문화, 빠른 시간에 개발 및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데브옵스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데브옵스를 이야기하면 항상 쌍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MSA, CI/CD, 오픈시프트, AKS, K8S, 도커 컨테이너 이런 말들이 데브옵스를 이야기하면 항상 쌍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오늘 이러한 용어들을 주제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테크데이터 글로벌에 쇼핑몰을 구성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웨바스 DB 이런 3티어 구조로 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저희 쇼핑몰이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주문이 폭주를 한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우리는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MSA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개발하던 그런 모놀리틱 개념의 큰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서비스를 최소 단위로 분할해가지고 각각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개념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우리가 전 화면에서 봤던 거는 서비스에 우리가 주문 전시, 회원 배송 이런 서비스의 하나의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한 반면에 MSA 구조는 주문은 주문 DB, 전시는 전시 DB, 배송은 배송 DB, 고객은 고객 DB 이런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아키텍처가 MSA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 서비스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배송이나 전시, 고객 이런 서비스는 그대로 두고 주문 쪽 서비스만 늘려나가는 그런 형태의 운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네, 이런 장점이 있으면서도 이 많은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단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서비스에 대한 장점 위주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업들을 우리가 일일이 핸즈온을 하면서 진행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환경 구성을 해 놓았고요. 그 과정을 화면 캡처를 통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애저 버추얼 머신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자바를 설치하고 거기에 도커 컨테이너를 구성한 다음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고 젠킨스를 설치를 해서 CI/CD 환경을 구성을 해 볼 겁니다. 네, 데모랩 환경은 그 세대의 버추얼 머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노드, 다음에 미니언 노드 1, 2, 다음에 마스터 노드에 젠킨슨이 올라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리소스 그룹 버추얼 네트워크, 다음에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
가용성 셋, 이런 부분들이 그 앞으로 그 뒷장에서 나올 쿠버네티즈의 환경 구성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자, 애저의 리소스를 생성하는 과정들을 한번 화면으로 보도록 하시죠. 애저 포털을 이용해서 리소스 그룹을 생성을 하고요. 자, 이 과정을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추얼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고 IP 어드레스 스페이스와 서브넷도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시크릿 그룹을 정의를 하고요. 가용성 그룹을 정의를 합니다. 라우터 테이블도 정의를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즈와 K8S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K8S와 애저의 연동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구독 아이디, 테넌트 아이디, 앱도 하나 필요하고요. 자, 저는 K8S 데모 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았고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다음에 이 값도 아주 중요합니다. 데모를 한번 따라 해보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꼭 다른 곳에 보관을 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버추얼 머신을 생성하기 위한 환경들을 미리 준비를 했고, 이어서 저는 버추얼 머신 세대를 인스톨을 했습니다. 이름은 K8S 데모 마스터와 K8S 데모 노드 1, 2를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애저상의 버추얼 머신 세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 머신에 공통적으로 이제 설치해야 될 컴포넌트들이 있는데요. 자바, 도커, K8S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CentOS 기반으로 설치를 할 거고요. CentOS 7.0에 버추얼 머신 세대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시고요. 자, 이제 자바를 설치할 텐데 자바 1.8.0 오픈 JDK를 설치를 할 겁니다. 자, 다음에 도커를 설치할 때는 도커의 레포지토리를 등록을 하고 도커를 설치를 하는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도커의 특정 버전을 설치를 할 때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버전을 입력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y install docker 하면 최신 버전의 도커가 설치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SE 리눅스에 대한 리저블 시키고 수압을 제거하고요. 이렇게 되면 도커는 설치가 됐고, 다음에 이제 K8S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8S는 우리가 마스터에서 해야 될 작업이 있고, 미니언 로드에서 설치해야 될 작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K8S를 설치하는데 전체 모드에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레포지토리 등록하고, 특정 버전을 설치할 때는 역시나 이렇게 버전 이름을 적어서 인스톨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최신 버전을 설치할 경우에는 y install admin 하면 현재 최신 버전인 1.14.0 버전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설정을 해 주시고 시스템에 서비스로 등록을 하고 재시작을 해 주시면 도커하고 K8S 설치까지가 완료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한 작업은 애저상의 버추얼 머신 세대를 생성을 했고 자바를 설치했고 도커 1.13.1 버전을 설치했고 K8S를 1.14.0 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커를 이야기할 때 서버 가상화하고 항상 이제 비교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버 가상화는 하이퍼바이저 위에 버추얼 머신, OS를 포함한 버추얼 머신이 구동되어서 런닝되는 형태이고 도커 컨테이너는 OS 위에 도커 엔진이 하이퍼바이저 대신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 위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들이 프로세스 형태로 동작을 하는 걸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이런 컨테이너가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하나의 컴퓨터처럼 동작을 하지만 OS를 가지고 있지 않죠. 마도 OS의 커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뭐냐?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도커가 도커 이미지를 실행하면 프로세스 형태로 실행되는데 이것을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도커라고 하는 거는 뭐냐? 도커라고 하는 거는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필요한 요소고요. 어플리케이션과 실행 파일, 환경 설정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이다. 가상 머신을 만들 때 우리가 ISO 파일을 이용을 하는데 이런 ISO 파일과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도커 파일은 그 도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파일이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커 파일의 특정 도커 파일을 한번 캐수얼 열어보면 from nginx에서 wrapper.shell 파일을 카피를 하고 로컬에 있는 HTML 파일을 컨테이너 이미지 단에 저 위치에 카피를 해서 저 wrapper.shell 파일을 실행을 시켜라 라고 하는 이제 플레인 텍스트 파일의 파일이고요. 이 파일 이름을 docker 파일이라고 하는 거로 저장하고 저 docker 파일을 docker build라고 하는 명령어로 실행을 시키면 docker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docker 이미지를 docker run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실행을 시키면 프로세스 형태의 컨테이너가 동작이 되게 됩니다. 자, 오른쪽 화면에 나와 있듯이 docker builder -t hello baby 하면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docker 파일을 hello baby라고 하는 docker 이미지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우리가 docker images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보면 현재 내 PC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docker run하고 docker 이미지명을 docker run하고 이미지명을 기입을 하면 컨테이너가 가동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docker run -name hello baby -d d는 데몬이죠. -p는 포트 8080 hello baby라고 하면 hello baby라고 하는 이미지를 name이 hello baby라고 하는 컨테이너로 가동을 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80으로 오픈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curl 명령으로 curl localhost를 띄우면 아래와 같은 응답이 있게 됩니다. 다른 샘플로 도커 컨테이너, 도커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보고 빌드를 한번 해보고 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으신가요? 화면을 좀 폰트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커졌나요? 조금 알아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현재 docker 파일이 폴더에 존재하고 있고요. 자, docker 파일의 내용을 보면 nginx 파일을 베이스로 해서 이러한 명령들을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wrapper.shell이나 이런 것들은 로컬에 지금 존재하고 있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build -t hello baby 라고 하면 자, docker 이미지가 생성이 됐고요. docker images를 보면 여기 보면 hello baby라고 하는 docker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docker run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컨테이너로 가동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docker run 명령을 한번 수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두 개를 한번 띄워놓고 자, docker run 카피 앤 페이스트라고 하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타이핑을 하고 있었네요. docker run
자, 헬로 뒤에 나와 있는 게 이미지명입니다. 헬로 베이비라고 하는 이미지를 헬로 월드, 아니, 헬로 베이비라고 하는 컨테이너로 기동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자, 기동이 됐습니다. 데몬으로 떴네요.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확인할 부분이 컬 로컬호스트를 하면 자, 리스판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커 컨테이너를 우리가 빌드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컨테이너를 이미지를 도커 런 해가지고 컨테이너로 가동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까지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그 헬게이트가 열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K8S 클러스터를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8S를 클러스터를 구성을 할 때 간단하게 쿠베 어드민 init init하고 하면 클러스터가 초기화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애저상에서 K8S하고 연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K8S를 애저하고 연동하기 위해서는 K8S를 기동을 할 때, 클러스터를 초기화할 때, 즉 쿠베 어드민으로 init 명령을 내릴 때 config 파일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쿠베 어드민.conf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부분에 애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주고 그리고 클라우드 config에 내가 실제 사용할 config 파일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애저와 K8S가 연동을 할 수 없고요. 옆에 보시면 클라우드 config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캡처를 떠 놓았는데 우리가 애저 인프라를 만들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테넌트 아이디, 구독 아이디, 앱 아이디, 시크릿, 로케이션, 뭐 이러한 기타 애저에서의 컨피그레이션 이 값들을 가지고 K8S 클러스터를 기동을 시켜라 라고 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K8S를 초기화할 때는 쿠베 어드민 init config 다음에 config 명라는 형태로 기동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수행을 하면 마지막 작업에 K8S가 공고를 하도 다 끝나고 나면 가운데 노란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세요 라고 하는 공고를 주고 그 명령을 꼭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노란색 박스는 이 워커 노드들을 조인시키기 위한 그런 명령을 K8S가 클러스터 설치가 초기화된 다음에 이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가지고 클러스터 노드에 가서 명령을 실행시키면 조인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인 명령을 따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조인 명령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포크에 새로이 크리에이션 시켜가지고 조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쿠베 어드민 토큰 크리에이트 다음에 print join command 하면 아래와 같은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커 컨테이너 환경에서 컨테이너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얘도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기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부족하냐면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들끼리의 그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얘가 제공하지는 않아요. K8S가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도커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있는 컨테이너들끼리는 통신이 가능한데 다른 호스트에 존재하는 컨테이너와 A 호스트 위에 존재하는 A 컨테이너와 B 호스트에 존재하는 여기서 이제 파드라는 말로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A 호스트 위에 존재하는 A 파드와 B 호스트 위에 존재하는 B 파드 간에 통신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 파드들 사이에, 다른 호스트들 사이에, 파드들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유명한 것들이 플래넷이나 오픈VSH, 위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은 오버레이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에서 위브 네트워크를 선택을 했고요.
클러스터를 초기화한 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처럼 kubectl apply -f 다음에 위브 네트워크의 URL을 적어주시면 위브 네트워크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kubectl get nodes를 하면 현재 이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있는 노드들이 리스트되게 되죠. 자, 클러스터 조인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조인된 노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kubectl get node 하면 노드들이 리스트되게 됩니다. K8s에서 우리가 커맨드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 3가지가 있는데요. kubeadmin, kubect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쿠블렛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쿠블렛은 각각 노드에 존재하는 K8s의 에이전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ubeadmin을 가지고는 클러스터를 초기화하거나 제거하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쿠블렛은 CLI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쿠버네티스에는 그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파드라고 하는 거는 한 개 이상의 컨테이너들로 구성된 K8s의 최소 단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드 단위로 동작을 하는데 이 파드는 이 K8s의 호스트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특정 조건에 하에서.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하에서 이 파드들의 IP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파드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을 정의한 것이고요. 이러한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어요. 클러스터 IP, 노드 포트, 로드 밸런서. 클러스터 IP는 우리가 어떤 파드를 생성을 할 때 어떤 특정 조건을 타입을 정의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IP 타입으로 설정이 되고요. 얘네들은 클러스터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클러스터 외부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노드 포트는 각 노드에 지정된 포트를 할당하는 방식이어서 클러스터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로드 밸런서 타입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 가능한 옵션입니다. 파드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로드 밸런서와 연결해서 클러스터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좀 핸즈온을 해볼 거고요. 또 하나, 쿠버네티스에 인그레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인그레스라고 하는 거는 K8s에서 제공하는 L7 HTTP나 HTTPS를 지원하는 L7 로드 밸런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myshop.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이 있는데 이 도메인 밑에 shop product users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서비스를 URL 단위로 분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컴포넌트가 인그레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시보드까지만 일단 진행을 하고 한번 제가 데모를 한번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8s를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커맨드 라인만으로 이 클러스터를 관리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K8s에서 이제 제공되는 대시보드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클러스터 IP로 생성이 되어서 클러스터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지 클러스터 외부에서는 접근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대시보드 기본으로 제공되는 쿠버네티스 대시보드.yaml 파일을 오픈하셔가지고 가장 아래 부분에 있는 부분에 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타입을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오픈 포트는 8080 포트로 오픈을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로컬 컴퓨터에 애저는 클라우드 상에 있는 거고 내 로컬 컴퓨터에서 내 대시보드를 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 kubectl create -f kubernetes
dashboard.yaml 파일을 치게 되면 서비스가 생성이 되고 서비스를 생성을 확인을 할 때는 kubectl get service -n이라고 하는 것은 네임스페이스고요. kubesystem 하게 되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kubernetes 대시보드가 화면에 보이게 되고요. 특이한 점은 external IP에 52.141.36.160이라고 하는 external IP가 세팅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K8s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니셜라이즈 할 때, 즉 kubeadmin init를 할 때 config 파일을 주었었죠. config 파일에 kubeadmin.conf라고 파일을 줬었고 그 kubeconf.conf 파일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Azure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구독 아이디, 테넌트 아이디, 리소스 그룹, 네트워크 시크릿 그룹 이런 부분들을 config 파일에 지정을 하면서 클러스터를 기동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Azure와 K8s가 서로 연동이 되어서 내가 로드 밸런서로 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Azure에서 저한테 공인 IP를 하나를 할당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최대한 키워보겠습니다. 너무 크게 보였나요? 왜 안 보일까요? 꿀꿀 16. 오케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할 때 ctl이라고 하는 명령을 쓰고요. get nodes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쿠베어드민은 어떤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거나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쿠베어드민 reset이라고 하면 클러스터가 초기화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쿠베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쿠베CTL 명령을 내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죠. 그래서 kubeadmin init 이렇게만 명령을 내려도 초기화가 됩니다.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고 이 클러스터에 조인할 수 있는 조인 커맨드도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기화를 하게 되면 문제는 뭐라고 그랬었죠? 애저하고 연동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내가 파드를 생성을 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인그레스로 노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인 IP를 애저가 저한테 던져줘야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초기화를 할 때 어쩐다고 그랬어요? config 파일을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지정된 config 파일을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를 생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명령을 내리고 이런 식인 거죠. 자,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자, 클러스터는 생성이 됐으니 이런 명령들을 수행을 하고 이러한 조인 명령으로 노드에 가서 조인을 하세요. 라고 하는 공고를 저희한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에즈하고 연동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소개 어드민 리셋을 하고
후에 어드민.점 configuration 파일. 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는 애저고 클라우드 컴피그는 이 파일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클라우드 컴피그 파일을 보면 이런 식으로 관련 정보들이 여기에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컴피그 파일을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를 초기화하게 되는 거죠. 즉, 후배 어드민 init config 후배 어드민.conf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애저와 다음에 이 버추얼 머신에 올라와 있는 K8S 간의 연동이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AKS를 이용을 해서도 똑같은 행위를 해볼 텐데 AKS, Azure Kubernetes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클러스터 나 노드 몇 개로 할래 라고 하면 알아서 이런 내용들을 얘가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이런 날코딩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향후에 그 실제로 AKS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원활하게 AKS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현재 이제 대시보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시보드가 이거 화면이 너무 크니까 보이네요. 여기에 -n 지금 현재 쿠버네티즈 대시보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타입은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역시나 익스터널 IP가 160번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이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쿠버네티즈 대시보드라고 하는 YML 파일에 이 파일을 가지고 대시보드를 생성을 시켰는데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가장 마지막 부분에 오리지널 대시보드 파일은 여기에 타입의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타입이 없죠.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타입이 클러스터 IT로 생성이 된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타입을 로드 밸런서로 변경을 하고 포트를 80번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kubectl -f apply 어떤 서비스나 파드를 생성을 할 때 kubectl create와 kubectl apply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생성을 최초에 create 할 때는 create 명령을 이용을 하고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apply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apply 대시보드 kubectl kube 대시보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비스를 보았을 때 이 52.141.36.160 이게 이제 외부에서 제공되는 IP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IP로 접근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K8S의 대시보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포탈에 가서 우리가 kubectl apply -f kube 대시보드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서비스 정의 안에 로드 밸런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시보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애저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애저의 로드 밸런서를 하나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퍼블릭 IP도 하나 생성이 됩니다. 확인을 해보죠. 자, 로드 밸런서도 한번 확인해보고 퍼블릭 IP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몇 번으로 접근을 했나요? 160번으로 접근을 했죠? 자, 이게 이제 로드 밸런서인데, 이걸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명령에 의해서 애저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로드 밸런서가. 로드 밸런서가 생성이 됐고, 폰트 IP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 세 개는 제가 테스트를 한 거고, 방금 160번이라고 하는 퍼블릭 IP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 생성이 됐고, 자, 그래서 이 160번에 대한 백엔드 쪽에 가보면, 가용성 그룹을 애저 인프라 만들 때 만들었었죠. 그 가용성 그룹 안에 이 세 개의 서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패스 체크 부분에서 룰이 하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스 타입으로 정의하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 애저 포탈에 와서 로드 밸런스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는지, 다음에 퍼블릭 IP가 정상적으로 할당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당 IP를 가지고 내가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클라우더인 아마존에 가서, 자, 라우트 53 쪽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DNS를, 아마존 쪽에 제 DNS가 있어요. 그래서, 라우트 53에서 저, dashboard.docloud.kr 이 부분에 제가 해당 퍼블릭 IP 160번을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할 때 어때요? 이런 아까 그 IP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dashboard.docloud.kr 이렇게 해서 대시보드에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서비스 우리가 이제 그 MSA 기반으로 해서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도커 파일을 그 우리 소스 저장소인 Git 쪽에 업로드를 시키고 Git 쪽에서는 어떤 소스 변화가 발생이 되면 젠킨스에서 그걸 이벤트를 캐치를 해서 다시 쿠버네티스 쪽으로 배포하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죠. 로드 밸런스 확인하고 퍼블릭 IP 확인하고 서비스도 띄워보는 자 그래서 이제 젠킨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킨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전에 짧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젠킨스를 설치할 때 저는 이거를 쿠버네티스의 마스터 노드 쪽에다가 설치를 했고 역시 그 리눅스 쪽에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방법은 다 동일을 하죠. 동일합니다. 레파지토리를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윤이나 RPM을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되죠.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오고요. 자, 우리가 젠킨스를 설치를 제가 이제 미리 해 놓았는데, 젠킨스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기본 구성 설정이 좀 부분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젠킨스 쪽에 젠킨스 관리로 들어와서 시스템 설정 자, 첫 번째로 이 environment variables의 그 도커 허브에 접속하기에 대한 값들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젠킨스 URL에 젠킨스 URL 기본 포트가 8080인데 저는 9090으로 변경을 했어요. 멜론 포트이기 때문에 뭐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컴피그 파일에서 그 다음에 Git 서버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Git 서버 등록을 하고요. 자, 글로벌 설정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K8S하고 그 연결을 할 때. 자, 이 데모에서는 여기까지만 환경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 개념으로 new item
하나 생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my first project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됐을 때 파일은 프리스타일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자, 저는 헬로 베이비라고 하는 아이템을 만들었고, 자, 여기에서도 구성 설정이 좀 필요로 합니다. 자, 프로젝트 URL은 git 쪽 URL 레퍼지토리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 관리에 git을 선택을 하고 레퍼지토리를 역시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제 레퍼지토리는 자, 여기입니다. 시종 공부에 hello baby라고 하는 레퍼지토리고요. 자, 여기를 누르시면 이런 정보를 카피해서 여기에 도입을 해준다는 얘기죠.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지금 시종 공부에 hello baby라고 하는 레퍼지토리에 제가 소스 코드를 올리고 여기에 있는 HTML 파일을 수정을 했을 때 젠킨스에서 그거를 캐치를 하고 빌드해서 K8S 쪽으로 디플로이하는 이런 CI/CD 환경을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빌드 유발 이쪽에 마지막에 있는 GitHub 훅 트리거라고 하는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이 빌드에 제가 옵션을 execute shell이라고 하는 이거를 선택을 하고요. 내용으로 여기는 그냥 빌드하는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뭐 화면이 좀 어렵게 나와 있지만 실제 내용은 간단하죠. 이미지 네임은 시종 공부의 hello baby라고 하는 요 이미지 네임에 자 아까 우리 한번 해봤죠. docker build 현재 디렉토리를 이렇게 빌드를 해라. 다음에 docker에 로그인을 하는데 id는 패스워드는 뭐고요. 이게 docker underbar hub라고 하는 이 변수가 전역 변수 설정에서 잠깐 나왔었죠. docker hub라고 하는 거에 내 패스워드를 제가 거기에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로그인을 해라. 그 다음에 docker push를 해라 라고 하는 거고 push가 끝나면 자 kubernetees에 deploy를 해라 라고 하는 execute shell입니다. 자 그래서 자, 실제로 제가 여기에 있는 hello baby라고 하는 곳에 그 HTML 밑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좀 수정을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실제로 지금 hellobaby.docloud.kr 자, 얘는 현재 지금 이런 웹페이지가 현재 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걸 한번 변경을 해보는 과정을 한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 화면과 젠킨스 화면을 동시에 띄워 보겠습니다. 자, 있는 파일들을 한번 지우고요. 자, 여기에서 자, 제 git 디렉토리에서 클론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git 클론 자, 가져왔네요. 그 다음에 cd hello baby 여기 파일에는 도커 파일이 들어있죠. 그래서 HTML 파일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im html index.html 해서 이미지에 mybaby.jpg인데 여기를 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git
HTML의 index.html 그 다음에 git commit -m 사진이 변경됐어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git 자, git push를 할 겁니다. 자, git push를 하면 계정을 묻죠. 자, 푸시가 됐고요. 다음에 푸시가 되면 어때요? 지금 화면 왼쪽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얘가 아직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헬로 웨비가 빌드가 되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가 됐습니다. 이 화면으로 보여드려야 정확하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빌드가 성공을 했고 웨이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웨이비가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배부르겠네요. 저는 굉장히 배고픈데.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애저 상에서 AKS를 이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버추얼 머신에 자바, 도커 컨테이너, K8s, 젠킨슨을 설치를 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샘플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우리가 깃 쪽에 데이터를 올리고 그쪽 소스가 변경됐을 때 웹훅을 이용해서 젠킨스가 그 이벤트를 캐치하고 다음에 빌드를 한 후에 K8s 쪽으로 넘겨서 디플로이까지 다 끝내는 CI/CD 환경을 구성을 다 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양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 데모를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또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웨비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